안녕하세요. 원용석입니다. 오늘도 원용석의 진실정치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후원해 주신 여러분께도 감사 말씀 드립니다. 자, 한국에서는 지금 더불어민주당 쪽에서는 당연히 막 8대 0으로 탄핵될 거라는 식으로 그렇게 떠들고 있는데, 제가 이제 그쪽 TV조선 보니까 더불어민주당 쪽 사람이 나와가지고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세부적인 내용을 이렇게 조율하고 있다고. 정신 나간 사람 아닌가 싶은데, 각하 아니면 기각이죠. 각하 아니면 기각이고 그 이외에는 받아줄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부정부패가 만연한데, 비리가 만연한데 헌법재판소부터 선거관리위원회 이렇게 썩어 문드러졌는데 그걸 탄핵을 받아 인용한다,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라고 봅니다. 자, 트럼프 얘기하기에 앞서가지고 지금 한국에서 왜 이러죠? 미국에서 드디어 이렇게 좀 그 게이트웨이 펀딧, 보수 유명 사이트죠. 게이트웨이 펀딧에서 한국을 조명했습니다. 꽤 크게 다뤘어요. 그래서 여러분께 이 뉴스부터 전해드리고 싶은데, 자, 이제 한국에서 공산주의자들하고 싸우고 있다. 지금 미주 한인 사회에도 버젓한 공산주의자들이 있어요. 저도 좀 어처구니가 없더라고요. 어떻게 미주 한인 사회에 공산주의자가 있을 수 있는지 어처구니가 없을 따름입니다. 정말 어처구니가 없는데, 어쨌든 지금 저기 게이트웨이 펀딧 보면은 여기 보이시죠? 한국에서 지금 Make America Great Again,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지금 한국에서는 MKGA라고 그러죠. Make Korea Great Again. 한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들자. 지금 한국이 지금 잘못된 길로 가고 있으니까. 한국이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 거는 국힘당 탓이 아니고, 국힘당 탓이 일부 있고, 윤통 잘못이 아니고, 더불어민주당, 국회, 의회 독재, 폐악질, 그게 문제인 거죠. 그래서 그걸 바로잡으려고 윤통의 역대 최대 치적이고 한국 역대 대통령 최대 치적 중에 하나입니다. 그 계엄령은 계몽령이 맞아요. 그래서 계몽령입니다. 가장 전 세계 역사상 가장 평화로운 그런 계엄령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공산주의에 맞서기 위해서, 왜냐면 공산주의 만만세 부르짖고 있지 않습니까? 더불어민주당이. 제가 볼 때는 그런 것 같아요. 무조건 북한, 중국 편 들고 탈북자들 싫어하고 그런 것만 딱 봐도 여기가 이제 공산주의, 자칫하다가는 공산주의 되겠구나. 한국이 위기 상황입니다. 이 위기 상황을 극복하려면은 탄핵이 이제 기각 내지 각하돼야 되겠죠. 각하하는 게 원래 많은데 그 4명이 이제 가장 문제인 거죠. 그 문영배, 정계선, 정정미, 이미선. 참 선거관리위원회 보면은 생각하면 할수록 열받죠. 뭐 1년에 휴가를 132일씩 간다고요? 그것도 해외, 그것도 휴가로 측정하지 않고 근무일로 계산한다면서요. 저는 제가 2002년부터 기자 생활을 했는데 22년 동안에 그렇게 언론사 다니면서 휴가를 다 합쳐도 100일이 안 될 것 같은데. 예? 자, 그런 기사입니다. 처음에는 계엄령, 왜 저런 이상한 행동을 하나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아니다. 알고 보니까 아니고, 지금 이 계엄령은 한미 동맹을 우리 한미 동맹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떠올리게 한다. 그렇게 썼고요. 갈수록 많은 사람이 윤통 탄핵 반대 시위에 동참하고 있고, 마가 슬로건 Make America Great Again, 그러니까 트럼프 진영 슬로건인 Stop the Steal, 투표 조작질을 하지 말라는 거죠. 예, 그 슬로건을 부르짖고 있다고 했습니다. 도둑질 그만, Stop the Steal. 자,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 주류 언론, 레거시 언론들이 보도하는 것만 보면 안 된다고, 더 깊이 봐야 된다고. 그래서 대한민국 헌법에 따라서 허용된 계엄령, 헌법에 허용돼 있고 윤 대통령이 계엄령 선포한 거는 내란이 아닙니다. 내란이 아니었으면 처음부터 탄핵이 되면 안 되는 거였죠. 한국이 그 정도로 이렇게 시스템적으로 엉터리 국가예요. 그동안에 계속 엉터리였던 것 같아요. 한국이 보니까. 특히 더불어민주당이 부정선거 통해서 다수당 되면서, 전 부정선거 통해서 다수당이 됐다고 봅니다. 여러분께서 아마 그 이영돈 PD 그 다큐멘터리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이게 50여 명 훔쳐간 거예요. 원래는 국힘당이 다수당이어야 되는데. 그래서 윤통이 계엄군을 믿고 서울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급습했다는 겁니다. Nefarious National Election Commission. 이거 안 좋게 이렇게 이분은 제대로 한국 정치 좀 아는 것 같아요. 이렇게 좀 빚고 왔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세상에서 제일 부정부패가 심한 곳이 바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아닌가 싶은데, 예. 가족 기업이니까 아버지가 그냥 자기 아들
꽂아 넣고. 물론 한국이 백사회라는 거는 알고 있었어요. 어느 정도는. 근데 저렇게 대놓고 하는 거는 너네가 어쩔 건데. 너네가 어쩔 건데. 너네는 쉬풀들이잖아. 쉬풀이라는 거는 미국에서는 이제 그 개돼지를 쉬풀이라고 그래요. 한국에서도 쉬풀이라는 표현 이제 쓰더라고요. 쉬풀 내지 개돼지니까 가만히 있으라고 그런 건데 절대 안 되죠. 들고 일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한국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자금과 지원을 제공한 주체가 누구일까요?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바로 USAID다. 드디어 미국에서 이렇게 조명하기 시작했어요. 미국에서 영향력 있는 보수 언론이. 그래서 마이크 펜스는 브라질 세계 공산주의자들이 언론을 검열하고 선거를 방해하고 결국 자이르 보우소나루 대통령을 체포하는 데 도움을 준 USAID의 사악한 역할을 지적했다. 이렇게 보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저 브라질에서만 일어난 일이 아니라 한국에서 대한민국에서도 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었는데 USAID는 포퓰리스트와 보수주의자들을 막기 위해 더불어민주당과 같은 좌파들과 결탁했다. 한국에서 윤 대통령은 국힘당 지도자다. People's Power Party죠. PPP. 국힘당은. 그래서 지금 그 입법기관인 국회는 민주당이 장악하고 있고, 그래서 한국의 대한민국을 다시 위대하게 시위자들은 한국 언론에 의해 공격적인 검열을 받아왔다. 이렇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재명을 까고 나섰습니다. 예, 제대로 된 기사죠. 민주당 지도자는 이재명이다. 이재명은 미국을 점령군으로, 중국과 러시아를 해방군으로 묘사하는 그런 강경한 좌파 정치인이다. 이렇게 비난하고 있습니다. 기사가. 그러면서 미국에서 좌파한테는 일상적이고 의미 없는 과장처럼 보일 수 있지만 한국에서는 이러한 용어를 사용하는 게 선동적이고 싸움을 부추기는 말이다. 한국과 미국 매수되고 부패한 그 레거시 미디어 주류 언론이 일상적으로 보도하지 않는 문제다. 그러면서 2022년과 2024년 국회 그 총선 때 이명박하고 민주당은 중국인 선거관리자와 중국인 유권자까지 끌어들이기 위해 중국인 요원들과 긴밀히 협력했다. 이렇게까지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X에 올라 있는 글들까지 올렸어요. 이제 공산주의를 상징하는 게 망치환 아시죠? 이렇게 망치환 낯이 있는 이렇게 탄핵 찬성하는 집회는 이렇게 막시즘 공산주의자들이 있다는 겁니다. 탄핵 집회에 왜 공산주의 마크가 있냐? 웃기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좋아하는 거죠. 뭐 좌파 진영에서 공산주의를 탁 까놓고. 그래서 퇴역 미 공군 중령이자 저명한 한국 전문가 타라오 박사는 제가 얼마 전에도 인터뷰해서 여러분께서 너무나 잘 알고 계실 겁니다. 타라오 박사는 한국 지방선거에서 도지사, 시도시장, 시군구의원, 교육감에 투표할 수 있는 중국인이 10만에 달한다는 사실에 한국인들은 충격을 받고 있다. 이렇게 지적했다고 전하고 있고요. 부패한 친중파 의원들이 이를 가능하게 만들었다. 지적했습니다. 국힘 상근 부대변인이었죠. 전에 백지원, 여기서는 한국 정치인 이렇게 나오는데 백지원은 한국 보수 정치인으로 한국 정치 역사적 격변기 동안 그런 그 도둑질 멈추기 운동 국가 대변인으로 활동해 왔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역사적 격변기라는 거는 현재를 얘기하는 거고요. 이 순간 그러니까 부정선거 반대 대변인으로 그렇게 이제 여기서 적었습니다. 백지원 씨에 대해서, 백지원 전 대변인에 대해서. 윤 대통령 임기가 시작되기 전인 2022년 3월부터 그들은 이제 DPK는 저기 Democratic Party 얘기하는 거죠. 민주당은 180여 차례 탄핵 선동 집회, 대통령, 국무총리, 장관, 검사, 감사원장 이렇게 29명 탄핵을 추진했고 심지어 민주당 눈치를 본다는 이유로 법무부 장관, 민주당을 째려봤다는 이유로 법무부 장관을 탄핵했다.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그래서 더불어민주당은 중국 공산당 도움으로 2020년 국회를 장악할 수 있었죠. 한국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USAID 지원이 이런 선거 사기를 가능하게 했다. 이렇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기사가 아주 제대로 지금 짚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이렇게
그 한국 부정선거 배후에 USAID가 있다는 거 보도된 거는 이번이 처음인 것 같아요. 그러면서 한국의 노조는 공산주의 요원들에 의해 군사화됐다. 북한과 결탁하고 북한 지령을 받는 간첩 세력인 민노총이 이러한 행동의 주동자 역할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도되고 있고요. 그래서 그러나 계엄령은 대통령 권한이지 내부 반란이 아니다. 내부 반란을 입증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갑자기 내부 반란 혐의를 삭제한 거다. 따라서 이 탄핵 소추안은 성립할 수 없으므로 각하돼야 한다. 그래서 민주당의 그런 지나친 공격적인 행동으로 오히려 여론이 민주당한테 불리하게 돌아가고 그리고 윤 대통령의 그 지지율이 급등했다고 나와 있고 여기 또 이제 그 폴 성원김은 한국 소셜미디어 인플루언서로 윤 대통령에 대한 지지를 결집하고 공산주의 쿠데타라는 실상을 폭로했다. 이 폴 성원김은 그라운드 씨님 얘기하는 겁니다. 그라운드 씨 김성원 대표. 자, 페이스북, 유튜브, 한국 X는 윤통 지지를 침묵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렇죠. 지금 요새 유튜브가 한국 보수 진영 확실히 탄압하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럼 뭐 제 채널을 비롯해서 요새 전한길 선생님 조회도 예전 같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김성원 씨는 자신이 계엄령 진짜 이유인 중국 공산당 한국 내 영향력 확대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있다 이렇게 말했다고 전하고 있고요. 김성원 대표가. 자, 이 기사는 존 밀스라는 분이 썼습니다. 글을 기고한 건데 존 밀스는 이제 예비역 대령이고 냉전 시대부터 강대국 경쟁 시대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역할을 수행했고 40여 년 동안 미국 국가안보 정책을 크게 형성해 왔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네, 그동안 그 여러 차례 전투파병, 국방부 고위 민간인 직책 또 여러 행정부에서 국가안보위원회에서 전략 업무를 수행하기도 했습니다. 자, 그리고 트럼프가 바이든 정부 맹비난했습니다. 사법부를 무기화해가지고 트럼프를 기소하고 교도소에 넣으려고 한 거 아닙니까? 얘네들 악당의 범죄 집단이에요. 미국의 그 민주당 하는 행태들을 보면 범죄 집단이나 마찬가지입니다. 트럼프 러시아 내통 스캔들도 조작하고 말이죠. 그래서 저도 오늘 이 회견을 봤습니다. 그래서 최근 몇 년간 미국 정부 내 일군 급진 세력들은 수세대에 걸쳐 구축한 신뢰와 선의를 말살했고 미국인 의지를 시험하고 방해하기 위해 우리의 정부 및 법 집행기관들의 광대한 권한을 무기화했다. 비난했습니다. 그러면서 FBI가 트럼프 집권 일기 종료 후 기밀자료 반출권 수사와 관련해 플로리다 자기 마라라고 자택을 수색한 일을 거론을 했는데요. 그러면서 바이든 정부는 그리고 당시 법무부 FBI 요원들은 내가 미국 대통령이 되지 못하게 하기 위해 권한 안에서 할 수 있는 모든 짓을 다 했다. 이렇게 비난했습니다. 그래서 조 바이든 거론했고 조 바이든, 메릭 가랜드 전 법무장관 이런 사람들을 거의 뭐 쓰레기라는 식으로 비난을 했고 또 워싱턴 포스트, 뉴욕 타임스도 오늘 얘기한 것 같은데 예, CNN, 월스트리트 저널도 얘기한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그 매체들 보도에 대해서도 불법이다 이렇게 비난했습니다. 그래서 2020년 대선 진 것 부패한 선거 조작됐다. 그러니까 부정선거 때문에 졌다고 얘기를 했고 1월 6일 의회 난입 사태라고 보통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사람들은 다 애국자다. 저도 그 사람들 애국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참고로. 부정선거를 저질렀는데 열받을 만한 거잖아요. 자, 그리고 오늘 이게 굉장히 또 논란이었습니다. 어떤 여기자가 이렇게 그 인터뷰를 하는데 요거 그 붐마이크라고 그러죠. 붐마이크 보이죠? 붐마이크. 이쪽에 붐마이크. 이 붐마이크로 얼굴을 때렸어요. 트럼프 얼굴을. 저는 약간 고의성 같은데 한번 여러분께서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어떤지. Mr. President, walk us through the tariffs. Mr. President, obviously you're concerned about the situation in Gaza. What are the hopes now to get the hostages back? She just became a big story tonight, right? Yes, sir. Did you see that? Impressed by that.
Mr. President, walk us through the tariff. Mr. President, obviously 여러분이 볼 때는 어떻습니까? 일부러 그런 것 같아요. you're concerned about the situation in Gaza. 어처구니가 What are the 없습니다. hopes now 오바마한테는 안 to 그럴 get 거 the 안 그랬을 것 같아요. 일부러 이렇게 계획적으로 툭친 거 She just 아닌가. became a big story tonight. 주류 언론들이 워낙에 썩어 빠져가지고 이런 것도 보이로 Impressed 했다는 by that. 생각이 듭니다. 좀. Mr. President, walk us through the tariff. Mr. 뭐 President, 하는지요? obviously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you're concerned about the 자, 그리고 이것도 오늘 역시 빅뉴스인데요. 마르코 루비오 국무장관이 오늘 아주 요새 좀 잘하고 있어요. 마르코 루비오 국무장관이 굉장히 이렇게 좀 인기를 끌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 에브라힘 라술 주미 남아프리카 공화국 대사를 외교적 기피 인물이라고 지정하고 추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얼마 전에는 이제 비자 우리는 함부로 너네들 미국 싫으면 오지 마라. 비자는 특권이다. 그런 식으로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마르코 루비오가 미국에 오는 것은 그건 아주 고마워해야 될 일이지 미국 와서 반미 활동하지 말라는 식으로 경고를 했죠. 루비오는 X에 이렇게 글을 올렸습니다. 주미 남아공 대사는 더 이상 우리 위대한 국가에서 환영하지 않는다. 라술 대사가 뭐라 그랬냐면은 미국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혐오하는 인종 공격을 하는 정치인 이렇게 비난을 했대요. 그래서 쫓아내는 겁니다. 미국에서. 우리는 그와 논의할 것이 없고 따라서 그는 외교적 기피인물로 간주된다. 이렇게 적었습니다. 그래서 루비오는 이런 결정 구체적인 이유를 밝히지는 않았지만 게시글에 라술 대사가 연설에서 트럼프가 전 세계에서 미국 지상주의 운동을 주도하고 있다고 비판하는 내용의 기사 링크를 공유했습니다. 그래서 미국 정부가 직책이 낮은 해외 외교관을 외교적 기피 인물로 지정하는 일은 종종 있었지만 주미 대사를 추방한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라고 합니다. 미국과 러시아 간 외교 갈등이 고조됐던 과거 냉전 시대나 2014년 러시아 크림반도 강제 합병했죠. 또 2016년에 이제 민주당하고 이거 주류 언론들이 같이 미국 선거 개입했다. 그래가지고 그때 오바마가 정신 나간 사람이었죠. 오바마도 이거 트럼프 러시아 내통 스캔들 조장한 사람 중에 한 명인데 그래서 상대국 대사를 그 당시에는 추방은 하진 않았습니다. 근데 이제 접촉한 것 갖고도 문제 삼아가지고 마이클 플랜 전 국가안보보좌관이 된 지 몇 주 만에 잘려나갔죠. 마이크 펜스가 잘려라고 그래가지고. 또 이 인간이 뭐라 그랬냐면은 트럼프를 두고 백인 우월주의자라는 식으로 그렇게 얘기를 해서 쫓아낸 겁니다. 네. 추방해야죠. 이런 사람은. 이런 인간은. 감히 어디서 미국 대통령을 두고 그런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합니까? 백인 우월주의자. 툭하면 백인 우월주의자. 그러니까 맨날 메인스트림 미디어 보니까 이렇게 세뇌당한 거예요. 이 사람도. 자, 그리고 진실 정치는 이렇게 트럼프 Daddy is back. 아빠가 돌아왔다. 그리고 America is back. 그리고 제가 지금 그거는 설거지해야 돼가지고 부엌에 놨는데요. 윤통 부정선거는 음모 팩트다 이렇게 써있는 그 윤통 머그컵도 팔고 있습니다. 또 텀블러도 팔고 있으니까요. 그 가격은 제가 댓글에 핀 달아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끝으로 오늘 마지막 소식인데요. 한미 소통 흔들리나 조선일보 토끼삽니다. 지금 미국의 한 민감 국가 지정 2달간이나 몰랐다. 예, 이게 바로 지금 리더가 없고 윤통이 지금 탄핵된 상황이라서 그런 거죠. 예, 미국이 지난 1월 원자력과 AI 등 첨단 기술 협력이 제한될 수도 있는 민감 국가 및 기타 지정 국가 목록, 그러니까 Sensitive and Other Designated Countries List, 여기에 한국을 추가했다는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그래서 한국 정부도 너무 늑장 대응하는 게 아니냐 이렇게 지적되고 있는데요. 앞서 지난 10일 민감 국가 목록에 한국이 포함됐다는 언론 보도가 나간 뒤에 정부가 관계 부처와 관련 내용을 확인 중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정부가 목록 포함 사실과 그 시점을 명확히 알지 못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었는데 작년 12월 비상계엄 사태 이후 탄핵 국면이 이어지는 혼란 속에서 한미 간 핵심적인 정보 공유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건 연합통신에서 맨 먼저 보도했는데
OE 그러니까 미국 에너지부가 뭐라고 그랬냐면은 연합뉴스 인터뷰에서 이전 정부는 2025년 1월 초 한국을 민간 국가 최하위 범주인 기타 지정 국가에 추가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목록 효력 발효는 다음 달 15일, 그러니까 4월 15일로 알려졌는데요. 정부는 목록 효력 발효 직전까지 이를 시정하기 위해 미국과 협의한다는 입장입니다. 다만 이미 목록에 포함된 지 2달가량 지났고 발효가 임박한 상황이라 발표 전 시정이 가능하냐 여기에 대한 우려도 나오고 있다고 그래요.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지난 11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회의에서 미국 정부의 한국 민간국가 지정 분류 움직임에 대해 사전 통보받지 않았다면서 비공식 제보로 받은 것을 가지고 상황을 파악하는 중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래서 한국이 민간국가 지정된 거는 트럼프 때가 아니라 바이든 때였다. 바이든 정부 때였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일각에서는 추후 트럼프 정부의 한국 핵능력 지원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한 바이든 행정부 조치였을 수 있다. 이렇게 나왔고 작년 12월부터 이어진 한국 비상계엄 사태 및 탄핵 정국도 에너지부 결정 과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었다. 그런 해석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에너지부 홈페이지에 따르면은 민간 국가는 정책적 이유로 특별한 고려가 필요한 국가를 의미하는데 국가안보, 핵 비확산, 경제안보 위협, 테러 지원, 지역 불안정을 이유로 특정 국가를 민간국 리스트에 포함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탄핵 정국인 것 같아요. 아무래도 제가 볼 때는 바이든 정부는 비판했죠. 윤통 계엄 선포에 대해서 제이크 설리번 당시 국가안보 보좌관이 충격적이었고 잘못했다고 생각했다. 아무래도 중국한테 좀 더 유연한 바이든 정부였으니까요. 자, 진정은 여러분의 후원을 통해서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예, 제 후원 주소는 다음과 같고요. 화면에 나와 있습니다. 자, 메가 알부민입니다. 알부민은 간 건강을 지키는 중요한 단백질인데요. 알부민 영양제를 통해 체내 수분 균형과 영양소 운반 기능을 개선합니다. 또 알부민 효능은 면역력 강화, 혈압 조절에도 도움을 주고요. 영양제 형태로 섭취하면 더욱 효과적입니다. 그래서 만성 피로, 골다공증, 근감소증, 고혈압, 간, 신장, 면역력 키우는데 좋다고 합니다. 자, hnhkorea.com, hnhkorea.com 거기 들어가셔서 이게 이제 hnhkorea.com입니다. 그래서 회원가입 이렇게 누르시면은 회원가입 누르시고 여기 추천이네. 진실정치 이렇게 진실정치 누르시고 또 할인 코드에 W20 넣으시면은 20% 할인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W20이요. 진정 이번 시간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좋은 주말. 뭐 이번 주말도 이제 시위 많이 나가실 텐데 예, 감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